이어서 두 번째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끼니 수급 새끼에서는 오늘 KNN 올라와 있습니다. 사흘 만에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 장중에 플러스 10%까지 기록했다가 하락 전환했고요. 2%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. 홍정욱 테마인데 한 달 전쯤에 이 홍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생각 없다고 밝혔지만 10월 들어서 KNN의 주가 상승세 이어지고요. 수산중공업입니다. 건설 중장비 같은 특수 차량을 만드는 업체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상한가입니다. AB프로바이오가 3거래일째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. 2%가량의 오름세입니다. 공작 기계 업체이면서 바이오와 IT 장비도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. 바이오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공작 기계 업체였던 이 AB프로바이오까지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? 예, 오늘 뭐 공작기계 업체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수산중공업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이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시장에서 봤을 때도 크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유압 브레이커와 트랙 크레인 또 유압 드릴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 뭐 1위의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거의 뭐 주가로 봤을 때도 횡보 국면에 좀 있었지만은 오늘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. 이 수산중공업의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2018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크게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2019년 봤을 때는 4.59%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7.87%의 어떤 뭐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거의 안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이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유압 브레이커나 이 트랙 크레인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이런 걸 특수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특수 차량을 뭐 국산화한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안정적인 매출이 좀 보장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하지만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영향이 이 건설 기계나 건설 업종에 전반적으로 지금 매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다 이 번외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기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유압 브레이크와 트랙 크레인 같은 경우는 국산화에 성공했던 기술력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좀 이 부분을 들어오기에는 힘든 상황도 이 수산중공업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메리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 작년에 1,578억을 기록했는데 올해 2분기까지 699, 700억 가까이 가져간 걸 본다고 하면 작년 대비 매출액은 떨어졌지만 이 영업이익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원가 구조가 개선됐던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이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건설기계 업종의 그 전체적인 시장이 상반기 때 좋지 않았던 부분을 주가가 그대로 갖고 가지 않았던 점도 저는 수산중공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네.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모든 국가들에서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내년도에 인프라 투자, 이 정부 재정 정책이 이쪽으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수산중공업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뭐 업력이 일단 오래된 기업이고요. 80년대부터 그리고 또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. 현재 실적 대비해서는 PER이 뭐 한 400배 수준까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. 몇 등급 주시겠어요? 우선 2등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PER이 높이던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밸류 측면이나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좀 약간의 좀 크게 올라갔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차트를 보면 아시다시피 거의 뭐 주가가 지금 움직이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오늘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저도 뭐 작년 말에 그 거래량 튀었을 때 이후로 가장 큰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업이익률 7%대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좀 성장 가능성은 좀 있다. 뭐 제조업에 대한 약간의 그 코로나 영향에 대한 불안한 부분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과거에 봤을 때도 이런 그 영업이익 증가하는 거 본다고 한다면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. 우선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기존 보유자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내일 정도 어떤 상한가 풀렸을 때는 22,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내일 만약에 그 상한가로 또 상한가로 좀 직행한다면은 지금 뭐
뭐 24,000원이나 25,000원 정도에서는 상한가 풀렸을 때는 차익 실현하고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손절가는 18,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부분을 짚어봐야죠. 이 수산중공업 일단 가격 전략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정세균 총리 관련주로도 네.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. 그런데 오늘 정세균 총리, 국무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설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데요. 네, 내년까지 계속 테마가 이어질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몇 등급 어떻게 또 영향을 주게 될까요? 네.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. 약간 왜요? 정치적인 약간 테마로 예. 있어서. 근데 오늘 딱 그것 때문에 지금 상한가 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거의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정치 테마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펀더멘탈 쪽을 약간 무시할 가능성이 그전에도 항상 그랬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수산중공업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선 부각이 되지 않고 이 관련 정치 테마주로 좀 항상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뭐 우선 모르겠습니다. 이 어떤 정치적인 이 정세균 예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변동성이 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.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슈도 바뀌어가지고 주가가 뭐 떨어졌을 때는 네. 매수계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나 이 수산중공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프라,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는 뭐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핵심 사업이라 볼 수 있거든요. 올해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가 집행이 많이 안 됐던 부분에 있어서 11월 4일에 어떤 대선을 기점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지도자가 됐든 인프라 투자는 다시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. 물론 네. 이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기는 않지만 지금 현재는 각국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계속 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선을 기점으로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는 이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수산중공업에는 항상 이제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정치인 테마로 엮기 부담스럽게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은 0을 하나 더 붙여주셔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네요. 제가 수정하겠습니다. 수산중공업 2등급 설정해 주셨고요. 매수가는 2,000원, 목표 주가는 2,200원, 손절가는 1,8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수정할게요.